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태호 의원입니다. 우리 통계청장님, 네, 하나 결과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, 통계 조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계청 직원분들 네 분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던 적이 있죠. 네. 결과가 어떻게 됐죠? 올 3월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그렇죠. 네. 마치 통계청이 부정하게 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어요. 정치 감사에 의해 가지고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계청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정말 고생하셨고요.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감사원의 그런 정치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외로움, 고독감 많이 들으시는 얘기죠. 최근 들어와서. OECD에서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은 OECD 평균 보면 한 10%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0% 이상 나옵니다. 맞는가요?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나오는 국민의 삶의 질, 잠깐만 그 전에 지표의 사회적 고립도 하면은 30% 가까이 나와요. 이 통계에 틀리지는 않죠. 네. 그만큼 이 고립감,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,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성공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국민,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될 문제다, 이런 생각이고, 그래서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올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. 이 통계가 2018년에 40%였던 것이 작년에 50%, 한 10% 정도 5년 사이에 올라갑니다. 그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경우에도 고독, 고립 장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. 그리고 고독, 고립 대책 추진법도 만들었습니다. 알고 계신가요? 네. 자, 그래서 통계청이 이 부분에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실제로 아까도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 고립대에 관한 지표는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까? 네. 저희가 사회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숫자를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질문 이겁니다.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, 가족, 친척, 친구, 이웃, 직장 동료 등 몇 명이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거 가지고 외로움, 고립감 이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?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고립감, 외로움을? 예, 이 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했고 25년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할 주기가 돌아옵니다. 그래서 이때 조사 항목에 관련돼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더 질문서 만들고 관계부처랑 전문가랑 또 이야기한 다음에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OECD에서 이렇게 조사를 계속하는데 업데이트한 걸 보니까는 2016년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. 통계청 홈페이지를 보니까. 이런 것도 통계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못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복지부라든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긴 하지만 대개 이렇게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영역에 관한 조사가 있지
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조사는 없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계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정례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요.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내년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관세청장님 질문이 드는데요. 일반인들이 예.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안 하고 통관을 했다. 그런데 사후에 예. 관세청이 그 의심을 이 가는 사실을 발견했다. 그럼 뒤에 조사 안 하나요? 아, 통관 때 말씀하십니까? 통관 때 그러니까 통관 후에 예.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냥 요행이 잘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. 할 수 있겠죠. 당연히 조사해야죠. 예. 그게 당연히 관세청의 의무니까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고가 물품, 기중품을 가지고 나갈 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나갔다. 그 다음에 또 쇼핑을 통해서 여러 어떤 고가의 물품을 샀다. 이런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. 그럼 의혹이 제기됐으면은 당연히 관세청장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. 왜냐?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. 일반인도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인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좋아요.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 비서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는 관세청의 의무 아니에요? 그 왜 안 하냐고요? 예, 첫 번째 반출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. 다시 갖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. 아닙니다. 반출 신고는 갖고 나가는 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. 자기의 선택입니다. 예.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처벌하라 아니면 그 사실이 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은 당연히 관세청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장님의 의사를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미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점을 저는 네. 그 기사 내용 가지고는 그 저희가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할 수 없고요. 그리고 용산에서도 사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 관세청장으로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걸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어떤 그 과세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.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. 그리고 그 절차나 규정은 과거 정부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됐고 지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.